상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번화가 노상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가게 앞이라며 사유지처럼 점유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신설 학교인 삼강초등학교가 과밀로 개교 한 달 만에 증축이 결정됐습니다. 학생 수 예측이 또 빗나간 건데 학생을 분산시키기 위한 배치 계획이 추진됩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DMZ 둘레길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10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억하자는 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4,000개 가까이 되는 무료 노상 주차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이 저마다 가게 앞에 주차 금지 표식을 가져다 놓으면서 좀처럼 차를 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2017년에 설치한 무료 노상 주차장입니다. 골목에 있는 주차면 1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차 금지 장애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앞 점포에 상인들이 세워놓은 건데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도 다양합니다. 네, 이게 여기 혹시 차를 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때도 좋은데 세탁차가 와요. 네네. 세탁 아저씨 큰 봉고차. 아, 네네. 그래서 좀 그 점심 때는 이렇게 좀 저희가 확보를 해요. 아, 전부 다 방치된 차들이에요. 하루 이틀이고 뭐고 단속을 하시고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일반 도로 아닙니까? 아예 직원 자전거를 이용해 주차면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줌마들 자전거? 아줌마 자전거? 출근하시면서 타신 네, 거예요? 네. 타신 다음에 그냥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는 두는 거죠. 차이면. 원주시가 단계 택지와 모실 택지 등 두 곳에만 5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상인들이 가게 앞이라는 이유로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정차만 하려고 해도 무료 주차장은 주차 금지 장애물에 막혀 있고 인근에 비어 있는 주차장은 유료인데다 거리도 멉니다. 좀 과태료 대상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는 저거를 못 고쳐요. 단속 대상인데 저렇게 놔두면은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직무유기지.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상인들의 무료 주차장 점유 행위를 단속해 2,000건이나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계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상인들은 단속 때 잠시 치워두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무료 주차장의 절반은 주차 금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신설 초등학교가 개교 한 달 만에 증축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생 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과밀 학급이 된 건데요. 교육청이 이례적으로 학생 분산 기획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신설 초등학교입니다. 사전 설문조사와 아파트 세대수로 학생 수를 예측했더니 840여 명이 예상돼 36학급 1,000명 규모로 설립됐지만 개교와 동시에 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25명에서 29.5명으로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입주하는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 학생 수는 1,500여 명, 내년 하반기에는 정원의 2배가 넘는 2,20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갇힌 기업 2초등학교가 문을 여는 내후년까지 초과밀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개교 한 달 만에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8개 특별시를 일반 학급으로 바꾸고 유치원 건물 위로 9개 교실을 증축합니다. 내년 54학급으로도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통학 차량으로 인근 3개 학교에 최대 300명까지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로 이사 가더라도 현재 학교를 1년 더 다니도록 통학구역도 풀어줍니다. 올해 12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롯데 골드파크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통학구역을 원주시 전체로 이제 확대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기업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예측을 전문기관에 맡겨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교육부에 제출해 학교 설립 당시부터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배치 계획을 오는 8일 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기업도시 입주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고성과 철원, 파주 3개 지역에 DMZ 둘레길이 개방됩니다. 이달부터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철원 DMZ 둘레길도 열리는데요. 평화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의 상흔이 깃든 DMZ가 평화의 둘레길로 조성돼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철원과 고성, 파주에 DMZ 평화 둘레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차량과 도보로 각각 탐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들은 DMZ 관광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 둘레길 개방을 통해서 많은 탐방객들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시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 둘레길은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 유해 발굴 현장과 가까운 화살머리 고지 GP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고정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유입 인구가 지역에 와서 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둘레길 사업은 앞으로 DMZ를 따라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탐방길 연결 사업과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고성 지역만 먼저 시범 운영하고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해 철원과 파주 지역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고성 DMZ 둘레길은 오는 1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추첨으로 참가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DMZ 둘레길 조성으로 접경 지역이 평화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홍천 내촌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동창 만세운동, 강원도의 대표적 독립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19년 4월 3일 홍천 내촌면 물걸리 기미 만세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인파가 참여해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8명의 열사를 기억하자며 만든 학교가 바로 인근의 팔열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100년 전 오늘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동창 만세운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독립운동 역사를 확인하며 현재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는 정말 큰 곳에서만 이렇게 만세운동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작은 곳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하는 독립운동 열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순을 바라보는 동창 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은 학생들의 이런 눈빛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교육이 좀 더 정확히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내용이 충실한 교육이 형식적이 아니고 그런 게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독립운동 기억하기 운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강점기 학교 독립운동가가 있던 학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 학교는 소양고, 춘천고, 홍천 모곡초, 춘천교대 등 10곳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잠들어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아야 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 시내버스 업체들이 오는 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도 여객에 이어 동신운수노사도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원주적인 시내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신운수노사는 어제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손실에 대해 시급을 인상해 일정액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도 여객은 지난달 28일에 임금 협상이 타결됐고
법정 관리 중인 태창 운수는 파업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서 원주 지역의 시내버스는 차질 없이 운행될 전망입니다.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인 2019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8일까지 원주 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원주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산업체 근로자, 일반인 등 참가 선수와 관계자 500여 명이 참가하며 금형, 용접, 의상 디자인 등 37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직종별 1, 2, 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등이 수여되고 부산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도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원주시 흥원면의 한 대학교에 멧돼지가 출몰해 난동을 부리다가 1시간 반 만에 사살됐습니다. 학생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멧돼지가 날뛰는 과정에서 강의실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소동이 일었습니다. 멧돼지는 교내 건물 1층의 북카페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엽사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7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 헬기 넉 대와 소방 차량, 진화 대원 등 9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배틀트립 원주, 빨간맛, 파란맛 시티투어버스 사업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국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하반기부터 간현 관광지 등 MT 분위기의 관광지를 운행하는 빨간맛 버스와 뮤지엄 산 등 명상과 힐링을 테마로 하는 파란맛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시티투어버스가 관광 콘텐츠 기능을 하도록 매년 1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원주의 빨간맛 파란맛 투어버스는 여수 낭만버스와 대구 김광석 버스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도서관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원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징과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담은 명칭을 찾아 오는 26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가칭 반곡도서관은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0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기업도시 도서관은 내년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022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25.7% 인상된 3,984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평창군의회는 어제 끝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재조정 권고에 따라 인상폭을 소폭 줄여 의회에 재상정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 등을 담은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필요 의견 등의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횡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려던 현금 수금책인 중국인 33살 진모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달 2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횡성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800만 원을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돼 돈이 인출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